네, 아까 와서 이제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뵙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참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네. 느낌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때도 그랬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내려오셔서 칠주기 제사도 함께 제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정치하는 입장에서 또 그분 생각이 더 간절해지시고 벌써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올해 또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4.13 총선 결과도 있고 예. 좀 대통령님 아이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거리셔가지고 예. 좀 제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글쎄요, 오히려 이제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황망하게 내려와서 근데 막상 기억나는 거는 1시간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비가 왔던 생각이 좀 있고 더웠다,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는 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기억나지 않는,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아마 그런 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네.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키는 거고 네.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은 민주주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지나간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오히려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더 무겁고 좀 더 막막하고 먹먹하고 하는 이유도 지난 기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내가 이 짐을 혹은 아니면 이 길을 혹은 아니면 이 일을 네. 이런 생각 때문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기가 희망의 자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님하고 5년 다 일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정책 네. 조정 비서관으로 일하셨. 정책기획비서관도 했고 행사기획비서관도 했고, 예. 특히 이제 아까 여기서 안에 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진이 쭉 걸려 네, 있는데 네. 예. 그 사진들 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보면은 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란 네, 머릿돌이 예. 있어요.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놓은 건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 올린 안은 네. 평화로 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 딱 보시니 평화를 열고 네. 처음에 했던 분은 김대중 예. 대통령이시잖아. 예, 이러시셔서 예, 예. 본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놓았던 길을 네. 다지러 가는 거다. 그래서 아.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네. 생각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거 이제 일이기도 하고, 또 저기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예. 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14선언 잊지 않고 있고 자 이제 건넙니다 하셨던 그 대통령님 다 기억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동이 있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 연습을 몇 번 하셨는데요. 발을 그래요? 또 못 맞추셔가지고 노란 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이제 여사님하고 연습을 한 2번 하셨다는 예. 건데 예. 그때 못 맞추셨어요. 발을. 그래서 발을. 뒤에 한참 웃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희 뒤에 야 기분 좋다 이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많이 그 야권 분열 때문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은 좀 괴리돼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그 추도식의 기조가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은 하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네, 김경수 당선자가 페이스북에도 네. 그렇게 많이 쓰고 호소를 했던데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 몸이고 우리 역사의 한 네. 길이지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우리의 나라가 하나이듯이 네. 예, 우리 정신 당연히 하나인데요. 다만 한 부모 밑에서 나와도 자식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네. 또 뭐 그런 것이라서 저는 이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어찌 보면 네. 좀 다른 처지들 뭐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네. 더 큰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네.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문제이지. 그게 노무현과 김대중 두 네. 분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거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거부하고 네. 오히려 독선을 한다거나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네. 것이지 이게 오히려 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공존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도 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던 거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결국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글쎄요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다름이 네.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네. 그 위대한 두 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는 말은 누구 어쩌고 하지만 네. 자기의 이해관계를 챙기려고 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전직 대통령 두 분 모두 이제 서거하셔서 고인이 되셨고 이제 후배들이 해야 될 정치의 몫이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뭐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남긴 또 해야 되는 역할, 뭐 진보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또 지방자치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통일, 뭐 화해 협력,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당면한 정치인들, 현업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에 주력해서 좀 중지를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양극화 생활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오던 성장 방식이나 네. 분배 방식이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민주주의와 이 경제 성장 혹은 자본주의의 병행 발전 노선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양극화 해소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그걸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네.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의 고통을 해결하고 네. 더불어 사는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 문제가 저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네. 노동이 있는 경제 민주화를 저는 추진해 나가는 게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는데요. 네. 그런 과제들을 구정을 할 때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지금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보자면 이제 한 축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이제 구축하는 여러 가지 복지 활동을 강화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 강화 사업들이 이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네. 그래서 삶의 그런 풍족함이 결국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이제 그러려면 임금 면에서 우선 생활임금제처럼 네. 이 동등한 노동을 동등한 임금으로 보상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길이고 또 더불어서 노사관계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이제 노동이 이제 대등한 그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처럼 네.
권리로 그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무슨 민원이나 데모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권리고 정부는 그걸 당연히 보장해줘야 될 이제 의무주체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는 네.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권센터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한 이제 시민들의 네. 힘을 강화시킨다는. 그래서 그게 그걸 바로, 토대로 예.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가져나가는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작은 단위인 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다. 네. 예. 기초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참여 자치를 네, 실현하기 때문에 성북구 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사를 가야 듭니다. 되는데 네. 못 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매년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추모 행사예요. 노무현 네.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제 정당 지도부가 이제 다 모두 참여하는데 정부 사이드에서는 해마다 참석을 그러게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게 극단화되어 있는 이 대립의 현황을 그대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저도 구청장이라고 해보니까 작은 단위지만 기존의 역사도 역사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고 공동체 대표라고 네. 한다면 잘못된 역사조차도 부여안고 올바른 길로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장을 만들지 못하는 게 참 협의하고 협량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시 정권을 담당하게 된다면 네. 혹은 어떤 새로운 세력이 담당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포용적 정치의 포용성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5.18 기념식 취재도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사를 굉장히 이제 협의화해서 20분 만에 행사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참석을 대신 이제 대통령을 네. 대신해서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당 대표도 네. 이제 부르는 노래 그게 하나 무엇이라고 그걸 입을 굳게 다물고 서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공존을 이제 위해서 있기도 한 것인데 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세상에 정부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늘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미국의 위대함이 본인의 네. 그런 이제 다름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네. 그런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예. 예. 좀 그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2002년에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저희가 이제 쭉 그 촬영했던 거를 다시 보기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예. 그때 시민들이 강조했던 이슈가 실업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은 여전히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정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를 쳇바퀴 돌듯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함께 사는 세상, 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물론 더불어 잘 살면 참 좋지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고 네.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원칙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네. 있고 또 사회적 처지가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중받는다는 네. 것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게 보면은 결국 권리요 시민으로 이제 상징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단어로 노무현 정신이 이 시대에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깨어 있는 시민, 뭐 여러 가지 시민은 결국 그 사회를 그냥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네.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가는 네. 주체로서의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이나가 네.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시민으로서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자각하고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정당, 우리가 바라는 정치,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그걸 통해서 손잡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 저는 시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리 오마이뉴스도 그런 점에서 네. 저는 그 단어와 딱 어울리는 그런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시민은 기자거든요. 네. 예.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네.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민으로 죽을 것이냐. 예. 예. 시민으로 죽겠다라고 혁명을 결의했던 그 많은 시민, 그 네.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 역사를 잘 지키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려면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배 성북구청장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